수를 한번 개차수까지 한번 점화식 유형을 정리를 좀 해주고 올게. 우리가 점화식이란 것 자체가 n에 관한 관련식을 점화식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그게 d다. 두 수의 차가 특정한 상수가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등차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등차. 이거 끊어지지? 어쨌든 그 다음에 두 항을 나누었을 때 특정한 숫자 r이 될 때 두 항의 비율이 r인 거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하니? 등비라고 하는 거지. 물론 공차의 정의로 적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적기도 해. an 플러스 1에서 n을 뺀 거랑 그 다음에 a 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 뺀 거랑 같다. 즉 이 뭐야? 높은 항에서 낮은 항을 뺐는데 또 하나 높은 항에서 바로 뒤에 항을 뺐는데 같다. 두 항의 차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항시키면 결국 두 배의 an 플러스 1이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즉 등차수일의 등차 중항의 정의가 나오는 거지. 기본적인 점화식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등차 등비로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 점화식 유형, 즉 n에 관한 관계식으로 나타나는 수열의 세 번째 유형이 방금 네가 요청했던 개차수열 점화식이 되는 거야. 그럼 개차수열이라면은 어떤 거냐면 1, 2, 그 다음에 4, 7 이런 식으로 11 차이가 1이야. 차이가 2야. 차이가 3이야. 차이가 4야. 즉 이 위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원수열이라고 볼게. 원수열. 근데 이 두 수의 차이를 어떤 수열 bn으로 놓을 때 그럼 bn의 차가 b1이 a2 빼기 a1이 b1이거든. 그 다음 a3 빼기 a2가 b2거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겠지. 이 bn은 무슨 수열이야? 일식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야. bn은 일반항으로 놓으면 그냥 n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원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얻어내면 될까? 즉 이렇게 개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수열을 이용해서 즉 두 개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수열을 이용해서 bn을 이용해서 an을 찾아내는 거야. 어떤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나열해보면 a1은 1인데 즉 a2라는 거는 a1과 b1을 어떡하니? 더해서 얻어내잖아. 그 다음 a3라는 거는 a2와 b2를 더해서 얻어내는데 방금 b2가 지금 얘가 b1이고요. b2잖아. 맞지? 이렇게 더해서 얻어내잖아. 맞지? 근데 a2는 위에 있는 요놈아니니 그럼 이걸 여기다 대체시키면 즉 a1부터 시작해서 b1과 b2가 누적되는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하나 혹시나 싶어서 하나 더 올라가 보면 a3 더하기 b3인데 얘가 a3니까 얘를 여기다 적고 맞지? 결국 나는 마지막에 b3만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규칙성이 나타나니까 a1을 기준으로 자기의 항의 번호를 알아내려면 원수열의 사항을 알아내려면 a1에서 4개의 항을 더하는데 첫 번째 항은 a1을 무조건 정해주고 나머지는 아래에 있는 개차수의 항을 3개만 하나 작은 개수만큼은 더하면 되네. 그러면 an을 구하려면 그 규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b1부터 bn-1까지 더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뭘로 적는 거니? 시그마 공식으로 k는 1부터 n-1까지 bk라고 적으면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n-1까지 넣은 걸 다 더한 거 맞니? 그래서 우리는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b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공식을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개차 수열 공식인 거지. 즉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즉 bn의 일반항을 찾아서 이 공식에다 갖다 놓고 시그마 값 계산만 해주면 일반항 a인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라는 거지. 참고로 그 bn이라는 게 지금처럼 어떤 1차일 수도 있고 또는 로그 2n처럼 로그일 수도 있고 또는 n 더하기 1분의 1 같은 일 수도 있고 2의 n승일 수도 있고 맞지? 누가 되든 관계없어. b 즉 a 누구를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2의 n승이다. 즉 두 항의 차이를 뺀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율, 우리가 배운 등차 수율에서 두 항을 빼는 거잖아. 두 수의 차이가 2였다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율이 되는 거야. 그런데 2의 n승이란 거는 차이가 2의 n승이란 거는 즉 여기다 1을 넣으면 A2에서 A1을 빼면 2의 1승이 되는 거고 A3에서 A2를 빼면 2의 2승이 되고 한마디로 차이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즉 등비로 바뀌게 되겠네. 즉 차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낸다 맞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개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수열을 개차수열이라 하고 그 개차수열이 2의 n승일 때 요것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2의 k승으로 요것만 계산해주면 an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것이 분수든 로그든 n이든 관계없이 두 수의 차이가 n에 관한 식일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화시켜서 요거를 그냥 fn이라고 잡아버립니다. fn은 n에 관한 식인 거니까. 한마디로 차이가 변하는 데잖아. 개차수율인 거야. 그 다음 또 개차수율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봤잖아 얘를. 이때 이 개차수율을 제1개차수율이라고 해. 그럼 이 수가 등차나 등비수는 딱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두 수의 차이를 하나 더 C1, C2로 또 보는 거야. 그럼 이 CN이 되는 거야. 그럼 제2개차수율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니? B1 더하기 시그마 CK를 하면 BN을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얘를 얻어내서 얘를 구한 다음에 다시 또 얘를 여기 넣어서 즉 두 번 거쳐야 되는 거야. 제2개차수율까지 갔을 때 등차나 등비가 나온다면 이때는 한 번에 문제가 안 풀려. 즉 복잡하게 줬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줄 때는 그렇게 두 단계 내려가야 보입니다. 우리가 규칙성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배운 등차 등비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등차 등비의 규칙이 안 보인다면 그 위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내가 아는 수열의 규칙성이 나와야 즉 여기서 얘를 구하고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개수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수열을 즉 찾아낼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개차수열이다 라게 되는 거지. 이게 점화식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유형.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등차의 꼴이고 점화식 두 번째 유형은 등비의 꼴이고 점화식 세 번째는 등차를 변형시켜서 두 수의 차가 숫자가 아니라 두 수의 차가 뭐가 되는 n에 관한 식이 되는 즉 등차의 변형꼴이 개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아니라 이제 몇 번째 유형이 나오냐면 네 번째 유형으로 가. 네 번째 유형은 이런 이름 없어. 그래서 내가 지은 거야. 그냥 개비수열 유형이야. 개비수열. 개수의 차이가 수열을 이뤘다면 네, 맞지? 요거는 등비의 즉 2번 유형을 변형시킨 꼴이라고 해서 개비수열 유형이라고 하자고. 개수의 비율이 변한다는 뜻이야. 내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러면 어떤 꼴의 문제에서 개수의 비율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 n승이다 이러면 어때? 그건 등비수열이야. 그건 맞지?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 n승이다 그럼 등비수열이야. 그런데 a(n 플러스 1이 2의 n승 곱하기 an이야.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이 비율이 증가되면서 그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막 팍팍 커지면서 두 배로 커지면서 막 비율이 바뀌고 있어. 맞지? 그럼 이런 수열을 주고 A1이 만약에 2다, 뭐 3이다 이렇게 주고 일반화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수열은 모르면 무조건 나열하면 돼. 규칙성이야. 맞지? 특히 우리가 결국 n항까지를 알아내는 규칙성을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수열을 모르면 그냥 규칙성이야. 그래서 지금 나열을 하는 거야. 해볼까? A1은 3 A2는 여기다 1을 넣으면 2의 1승 곱하기 A1 A3는 2의 2승 곱하기 A2 A3 넣으면 2의 3승 곱하기 A3 그럼 AN은 자, 규칙 나오잖아. 이거보다 하나 작네 차수가 얘는 그대로 남았지. 자 A1, A2 똑같잖아. 그럼 전부 곱해버리는 거지 얘를 양변을.
그럼 이거 약분돼 사라져 안 사라져? 다 사라지지. 맞지? 그럼 결국 AN은 개비수일 모양의 점화식일 때는 1항부터 n항까지를 나열해서 양변을 곱해서 소거시키고 살아남은 계산만 하면 되더라는 거야. 결국 3 살아남았고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빼기 1까지 합이네. 그럼 시그마 k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더하기 1 그래서 3 곱하기 2에 2분의 n 빼기 1 곱하기 n승이라는 지수 형태의 일반항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등비의 변형꼴 공비가 변해. 별명이 개비수열이라고. 풀이 방법 뭐다? 1항부터 n항까지 나열해서 양변을 곱해서 소거시키고 an을 구한다. 이게 개비수열 점화식이야.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더 있는데 이제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이거는 1참수꼴이야. 1참수꼴. 1참수꼴의 점화식 유형이야. 즉 등차 등비를 섞어놓은 거야. 이 두 가지를. 어떤 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몇 가지 그 형태를 알면 사실은 좀 빨리 풀어. 근데 그걸 모르면 한참 막 헤매고 풀어야 돼.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은 예를 들어 2분의 1 an 마이너스 3 a1은 5일 때 일반항 a1을 구하라. 그렇지? 2분의 1이 없었다면 넘겨서 빼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지. 마이너스 3이 없었다면 공비가 2분의 1인 거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어떻니? 난감한 상황이 됐어. 나는 이런 건 다룬 적 없는데 등차랑 등비랑 막 섞어서 이상한 애를 만들어놨어. 그렇지? 이거를 또 막 나열해서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리겠지. 근데 학습을 해서 일단 내 머릿속에 이 모양의 꼴이 어떻게 풀린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냥 쭉 풀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게 점화식 유형이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최상위권 애들은 그래. 그런 데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막 그 나열해서 찾지 않아. 이미 알고 있는 놈은 그냥 바로 푸는 거야 그냥. 푸는 방법은 물론 나열해서 소거시킬 수 있지만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룰을 외우면 돼. 뭘로 푸느냐면 얘를 등비를 이용해서 치환을 시키고 풀어내는 거야. 등비를 이용해서 치환을 시키는 거야. 그럼 등비꼴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등비꼴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얘를 어떤 수 곱하기 누구의 몇 성 이런 식으로 공비가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비가 바로 누구냐면 앞에 있는 요 놈이 바로 공비 역할을 하게 될 놈이야. 이 뒤에 가면 숫자가 안 맞잖아. 그래서 치환이 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은 꼴이어야 돼. 얘가 예를 들어 an 플러스 1 빼기 3이면 얘도 an 빼기 3이 돼야 되고 얘가 an 빼기 5면 얘도 an 플러스 1 빼기 5 즉 n만 달라야 돼. 같은 꼴이어야 치환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 두 개를 같은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정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게 같은 꼴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같은 꼴이 되게 만들어주는 상수가 누구냐면 바로 극한의 개념에서 an과 an 플러스 1은 같다고 보자고. 1차이 나는 항이니까. 그럼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어버리자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버리자고. 그러면 얼마가 되니? x는 마이너스 6이 근이 되지. 이 마이너스 6을 양변에 빼면 같은 꼴이 만들어져. 만들어보자. 양변에 마이너스 6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방금 뺀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6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여기도 플러스 6을 한다고 맞지? 그러면 이게 3으로 바뀌지? 2분의 1을 묶어내면 어떻게 되니? 이게 되기 위해서는 6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6이 돼야지 3이 이렇게 밖에 안 바뀌어. 중요하면 2분의 1 an 플러스 3 맞아 안 맞아? 자, 같은 꼴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bn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랑 bn이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뭐지? n 자리에 n 플러스 1만 들어간 거고 똑같이 6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뭐라 볼 수 있니? b의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니? 이해됐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bn으로 본다면 얘는 n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bn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지.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이니? 그렇지? 그럼 bn은 찾을 수 있겠네.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은 b1은 치환시켰으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가 5였으니까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11 되겠지. 첫째 항은 11이고 공비는 누구? 2분의 1이고 맞지? 그거에 n 빼기 1승이 되겠지. 됐어요? bn 나왔니? 근데 bn 나왔는데 우리는 요 놈이 bn 아니니? 그럼 6만 넘겨주면 바로 an 나와 안 나와? 그래서 an은 여기서 6만 빼면 되겠네. 그래서 an이라는 항이 어떻게 나오니? 즉 11 곱하기 2분의 1의 n 빼기 1성 빼기 6 이렇게 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얘가 얘니까 6만 이항시키면 끝나는 거잖아. a는 취환시킨 걸 이용해서 an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니? 근데 이렇게 나오는 얘를 전개해서 올라가가지고 답이 나오겠니? 나올 것 같지 않지? 숫자상으로 그걸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의 유형을 일단은 즉 고등학교에서 다뤄지는 문제 유형으로 다뤄졌던 문제들은 과거에 그래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도움은 되는 거야. 물론 교과 과정에서는 등차 등비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그 등차 등비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막 열심히 풀면 풀리게끔 문제는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그 과정을 즉 찾아내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일단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지. 나는 이거까지 다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내가 아는 걸로 풀면 빨리 풀리는데?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점화식 유형들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 몇 가지를. 이거 말고 또 여섯 번째는 약간 이제 내가 이름을 붙이기를 2차 방정식 고래 점화식이 있어. 2차 방식 고래 점화식. 이것도 치환을 시켜서 등비로 만들어 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어려운 점화식은 결국은 등차 등비로 바꿔서 푸는데 치환을 시켜서 풀어내는 거잖아. 결국은 등차 등비 문제인 거야. 알겠니? 왜냐면 양비는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서 치환시키면 등차로 바뀌는 거잖아. 등비로 바뀌는 거잖아. 결국 등비로 만들어서 풀어서 이항시켜주니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등비 문제가 아니니? 숫자 빼가지고 치환시키는 과정 하나만 거치고 등차로 등비로 푸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교과 과정을 벗어내서 출제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니 과연? 없잖아. 단지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왜 특정한 수 알파를 마이너스 6을 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빨리 풀리는 거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막 헤매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화식의 유형 중에 가장 기본은 등차 등비지만 우리가 개차수율은 두 수의 차이가 변할 때 fn일 때 개차수율이다. 개차수율은 개차수열 bn을 구해서 개차수율 공식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bk 공식에 넣어서 바로 풀어버리면 된다. 그 다음 앞에 개수가 n이 바뀔 때는 곱해진 수가 바뀔 때는 개비수열 나열해서 소거시키고 푼다. 이거는 이제 나열해서 소거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1차 함수꼴을 제반시킬 때는 즉 1차 방정식처럼 an 플러스를 다 알파를 넣고 특정 상수값을 구한다. 그 상수를 양변에 빼면 치환되는 모양이 나오면서 앞에 이 수가 공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치환을 시키면 등비수열이 되고 그거를 구해서 an 플러스 6이 bn이니까 6만 넘겨주면 an이 누군지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1차 함수꼴의 점화식까지는 일단 등차 등비를 이용한 변형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등차 등비의 변형꼴이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자고. 나중에.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그게 지금은 이제 이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니까 그래. 근데 이게 2가 되거나 그러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즉 무한으로 가면 어차피 수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같은 모양으로 고치는 게 목적이지 극한이 수렴한다 안 한다를 따지고 하는 게 아니야. 같은 모양으로 고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수열의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는 수열이잖아. 일반항은. 맞지? 일반항이 발산하려면 얘가 극한값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러면 an과 an 플러스를 같다고 하는 건 의미는 없어. 지금은 특정 상수를 찾기 위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어떤 수를 빼야 두 개의 모양이 같아질까? 그렇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해도 돼. an 플러스 1에서 이미 알파를 빼. 그리고 2분의 1을 묶어내고 an에서 똑같이 알파를 빼. 이거 전개해서 항등식으로 이거 비교해보면 알파가 누군지 나왔노? 맞지? 취환되는 모양이 있으니까 풀라고 하는 거거든. 맞죠? 그렇게 알파 찾아도 돼. 항등식의 모양으로 해서. 그 2분의 1이 아니라 2호도
성립은 돼요. 식은 나오겠지. 어, 취한되는 거를 찾는 거니까 1을 가지고 해봐. 2am 빼기 3이야. 그럼 x니까 넘기면 x는 3이잖아. 양변에 3을 빼면 어떻게 되겠니? 이름꼴이면 빼기 3 빼기 6이니까. 자, 취한꼴 나왔어 안 나왔어? 같은 꼴. 나왔잖아.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이니까 공비가 단지 1보다 큰 수일 뿐이지. 근데 왜 무한으로 한 걸 해서 구했을 때 x 값을 빼는 게 취한되는 게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한시키는 꼴을 하기 위해서 am 빼기 알파, am 플러스 1 빼기 알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같은 꼴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친구들이 이제 상수를 빼서 이거를 항등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얘랑 극한의 입장에서 수렴하는 입장에서는 같다고 보면, 근데 이게 1차 방정식인 거잖아. 1차 방정식 계산하기가 더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차 방정식은 바로 이거 넘기면 2분의 1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6 바로 나왔나. 그 숫자를 빼면 이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명한 거야. 쉽게 생각하라고. 알겠니? 이게 수렴하든 안 하든 x값은 즉 방정식처럼 얘를 그냥 알파라고 놓고 1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이 두 문자를 그냥 같은 알파라고 놓고 풀어버리면 빼서 즉 치환되게 하는 상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이 뭐 수렴하든 안 하든. 그래서 어쨌든 치환을 해서 등비로 만들어서 풀면 bn이 나오고 bn을 알아냈으면 an 플러스 6이 bn이니까 그냥 6만 넘기면 an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그냥 이거를 1항, 2항, 3항 올라가면서 찾기에는 이 수열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숫자도 복잡하고 커지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등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라고 이런 수 형태도. 알겠니? 원래 이제 수원을 배울 때 등차수를 배울 때 원래 이 과정이 사실은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점화식 유형 중에서 특이한 유형의 점화식까지 다 끝내고 심지어 막 일본 동경대에서 출제된 막 어려운 문제까지 심한 문제까지 풀고 막 그렇게 해서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 수열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터를 한 상황이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공부를 미리 준비한 친구들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저 1차 함수 꼴의 정화식까지만 일단 기억하고 나오면 풀 때 써먹으라고. 응?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그걸 또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오늘은 등비급수에 대해서 할게요. 등비급수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이 무한히 가는 거를 더한 게 등비급수야. 그렇지?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이 무한히 가는 걸 더한 게 등비급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n항까지 합이잖아. 이거는 맞지? 그럼 뒤에 점점점 더 더했단 말이야. 무한히 더한 거잖아. 그래서 무한, 옛날에는 무한이라는 글자를 썩었는데 지금 급수 자체가 무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등비급수라고 말을 합니다. 무한에 가는 등비수열이 합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n이 아니라 무한된 거지. n을 1부터 무한대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무한대 기호가 있으면 2분의 무한대 더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 이거. 무한대가 어떤 무한대인 줄 알고. 그래서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리밋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주고, 맞지? 그리고 변수를 일단 k 변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에를 n으로 잡아주면 앞에 극한 기호가 리밋을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어차피 이 효과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ar에 k 빼기 1승 이렇게 한 다음에 즉 이거를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무한 등비 급수의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k와 n으로 바꾸고 극한으로 보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보면 이거는 뭐야? 등비수열의 합 아니니? 그럼 결국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공식이 뭔데?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성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 아니니? 그럼 이 합은 언제 수렴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잖아. r의 n성이 경우가 몇 가지로 나눠지지? 네 가지로 경우가 나눠졌단 말이야. 맞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極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맞지? 그래서 우리는 r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언제 수렴하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 그러면 1-r분의 a만 되겠네. 남아있는 값이. 이거 수렴하는 거야. 물론 r이 1일 때는 이거는 분모가 0이니까 계산할 수가 없지. 그럼 이거는 a가 계속 더해지니까 n 곱하기 a가 되겠지. 맞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물론 이것이 수렴할 수도 있어. a가 뭐라면? 리얼 0이라면. 무한대로도 0을 곱해버리면 0이잖아. 극소 0이 아니라 0으로 가는 애가 아니라 진짜 a가 0이라면 0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발산이 될지 수렴이 될지는 모릅니다. 맞지? 그거는 a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또 그 다음에 없는 범위에 누가 있어? r이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다가 빠졌다. 맞지? -1도 빠졌네.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1이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니? 2분의가 되고 -1의 n승이니까 0 됐다가 뭐야? 2 됐다가 그래 되지 않겠니? 0 됐다, 0a 됐다, 2a 됐다가 맞지? 그래서 얘도 진동을 하게 되겠지. 맞죠? 어쨌든 발산이니까 뭐 발산 진동 다 같은 거니까 다 발산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렴은 언제만 하는 거야? 공비가 수렴 구간에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등비급수는 수렴할 때 무조건 1-r분의 첫째 항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수렴 값이에요. 룰이에요, 룰 이제. 등비급수는 무조건 이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알겠니? 물론 r이 1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건 나열해보면 아는 거고 r이 1이면 첫 장이 5다. 5를 무한히 더하면 그 수렴하겠니? 안 하겠지. 맞지? 어떤 수가 0.1이 무한히 더해져. 발산이지 무조건. 언제만 a가 특별히 뭐일 때만 0일 때만 진짜 0일 때만 그때는 수렴할 수도 있겠지. r이 1일 때도. 맞지? 그때는 분모에 1을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1을 실제로 넣고 나열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공비가 r이 1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것이 등비급수의 수렴 공식이 되는 거야. 언제? 공비가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합니다. 1일 때는 수렴한다 안 한다? 1일 때는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발산입니다. 0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거는 무조건 수렴인 거고 맞지?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정해졌습니다. 언제? r이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이다. 얼마에 수렴한다? 1-r분의 1 수렴한다. 이게 기본 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 자, 뭐다? 등비급수야. 첫째 항은 2, 공비는 3분의 1. 근데 공비가 수렴 구간에 있네. 그러면 굳이 적을 필요도 없이 1-r분의 첫째 항에 수렴한다. 그래서 2고 얘는 3분의 2니까 3분의 2분의 2니까 이거의 수렴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찾아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급수의 즉 수렴값은 정해져 있는 룰대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는 이미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1에 도구가 안 들어가지. 왜? 합은 1일 때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발산합니다. 특별히 a가 0일 때 빼고는 곱신 애가 0인 경우 빼고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안 넣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항의 수렴 조건에서는 어떻니? 그치. -1보다 크고 1보다 그래서 동호가 여기는 들어간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항의 수렴 조건에서도 이것만은 아니야. 앞에 만약에 a가 곱해져 있다면 어땠니? 특별히 또는 누가 뭐일 때도 a가 0일 때 곱해진 애가 만약에 5 빼기 x면 x가 5일 때도 특별히 답에 포함시켜야 되지 x를 찾을 때.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비 외에도 수렴되게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합의 수렴 조건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1에 등호 안 들어간다는 거. 앞에 a가 있으면 이거 a가 0일 때는 특별히 성립한다 했지. 무조건 성립하지. 공비에 불문하고 공비가 3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a랑 곱하면 다 0인데. 그래서 무조건 성립하게 만드는 애입니다. 얘는 맞지? 얘는 특별 수렴 조건이니까 따로 오케이 시키고 R은 이때만 성립한다는 건 그대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에서 자 이렇게 주고 등비급수를 했잖아. 그러면 누가 공비야? n이 계속 곱해지니까 요놈이 공비야. 맞지?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어디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룰인 거지. 양변에 곱하면 x는 2와 0 사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만 적으면 안 되지. 왜? 여기 보면 앞에 x가 딱 곱해져 있잖아. 곱해져 있는 데가 0이 될 때도 공비에 무관하게 성립하게 할 수 있잖아. 따라서 x가 뭐일 때는 따로 체크, 0일 경우는 따로 체크. 그래서 x는 0 또는 요거 0을 여기다 합체해도 되겠다, 맞지? 그래서 0의 동호가 들어가면서 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알겠니? 무조건 동호 빠지는 게 아니라 따로 특별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을 집어넣어서 합체를 해야 되니까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비의 수렴 조건 하나만 잘 기억해도 등비급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3분의 2가 계속 곱해지지? 공비가 3분의 2네? 뭐다? 수렴. 뭐에 수렴한다?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3분의 1분의 1이니까 수렴값은 3이겠네. 그 다음 얘는 R이 누구지? 마이너스 루트 2다 맞지? 그럼 얘는 뭐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냥 발산한다. 발산하니까 수렴값 구할 수 없습니다. 얘는 누가 공비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 부호도 바뀌면서 루트 3으로 나누고 있잖아. 계속 맞지? 그러니까 1.7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인수 맞니? 수렴. 뭐에 수렴한다? 1 마이너스 R. R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유리화시켜서 적었어요. 첫째 항은 누구다? 루트 3인 거지. 따라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얘는 3루트 3이니까 이제 유리화시켜서 정리해주면 답이겠죠. 얘는 누가 공비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갔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가 공비 아니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가 공비 아니겠니? 여기다 곱해봐. 곱하면 또 곱하면 2분의 루트 3 빼기 1 루트 3 빼기 1이니까 4 빼기 2 루트 3 되나? 약분하면 2 빼기 루트 3 되는 거 맞지? 얘가 공비미 나왔지? 그럼 공비가 범위 안에 있나 체크해보자. 루트 3은 1.7이니까 1을 빼면 0.7 2분의 0.7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수렴값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그래서 분모 분자 2 곱한 다음에 유리화시켜서 답 적어주면 끝. 맞죠? 그래서 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바로 수렴값이다. 공비가 범위에 있는지만 체크하고 그냥 첫째 항 하고 공비만 알면 갖다 적으면 답입니다. 조사를 하라. 누가 공비니? 얘가 공비다 맞지? 2는 루트 3보다 어때? 큰 수다 맞지? 루트 4니까 얘는 그럼 뭐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수니까 발산한다 맞지? 얘는 뭐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건 진동하니까 공비가 수렴 구간에 없는 거네. 합을 때는 수렴 안 하잖아. 맞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합이 진동하겠지. 얘는 1 빼기 루트 2는 마이너스 0.4지. 그거를 계속 곱하면 수렴하겠지. 얘는 5가 아니지. 5를 빼내야지. 6분의 5가 공비 아니니? 6분의 5 n을 각게 맞추고 가야지. 6분의 5는 1보다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잖아. 수렴이지.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값이 다 포함되고요. 얘는 두 개가 있는 거지. 시그마를 두 개로 분리시켜야 되지. 하나는 시그마 5분의 2의 n승이고 하나는 시그마 5분의 3의 n승이니까 하나는 1 마이너스 R분의 1을 딱 넣으면 첫 장은 5분의 2인 거 알 수 있니?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니까 또 1 마이너스 R분의 5분의 3분의 이것도 1 넣으면 첫 장은 5분의 3인 거 알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수렴값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거는 얘는 뭐니? 4 곱하기 시그마의 3분의 1의 n승인 거지. 더하기 12 곱하기 시그마의 6분의 1의 n승인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넣으면 첫 장은 3분의 1로 처리하고 4는 원래 곱해져 있으니까 밖에 곱하면 되는 거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거로 가보자. 밑에 건 두 개 곱해져 있으면 이거 안 되지. 어떻게 되겠니? 합쳐야지. 3분의 1 얘는 제곱하면 4분의 9의 n성 n성 AB n성이니까 합쳐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n성 이렇게 합쳤더니 하나로 바뀌네.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수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수렴. 됐어요.
일반항을 하나로 합체해서 문제를 봐야지 곱해진 채로 각각 하지 않습니다. 더하기는 분리시켜야 되지만 곱하기는 분리시키는 거 아니잖아. 시그마에서 계산을 해야지 저건 한 번에. 그래서 얘는 더하기니까 분리시켜야지. 이렇게 하나 두 개 계산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1-R분의 A래요. 얘도 어떡하니? 빼기니까 두 개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 두 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분리시키니까 이렇게 되고요. 1-R분의 1-R분의 해서 두 개 계산해서 답 냈습니다. 사인은 어떡할까? 사인은 주기가 있는 애잖아. 맞지? 갖다 넣어봐야지 수를. 모르면 나열해야지. 1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2 넣었습니다. 얘는 0이지. 짝수는 다 0이겠네. 홀수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자 2분의 1에 3승 되고요. 넣었더니 얼마야?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네. 부호가 바뀌네. 맞죠? 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0은 어차피 필요 없고 짝수는 필요 없고 공비가 얼마인 거야? 결국은 무한히 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지. 맞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에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제가 4를 곱해주면 4분의 5니까 5분의 계산하면 2인가 이렇게 수렴값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규칙성이 있다 싶을 때는 나열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 되고요. 자, 급수가 있는데 합이 10이래. 급수가 수렴했는데 무슨 급수지? 보니까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네. 3분의 1이 아니네. x도 곱해지고 있네. 공비 r이 3분의 x네요. 맞지? 근데 합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공비가 수렴 구간에 있다는 뜻이야. 거꾸로 추적하면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맞지? 그럼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는 뜻이겠지. 혹시 나중에 x가 두 개 나온다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으로 선택해야 되겠네. 자, 이제 합이 12다를 이용하자. 자, 공비가 3분의 x인 줄 알았으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식은 1-R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이 누군데? 1이거든. 맞지? 그게 10인 거야. 따라서 양변을 곱하면 1 빼기 3분의 x를 1은 10 곱하기 1 빼기 3분의 x.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니? 10분의 1은 1 빼기 3분의 x. 그럼 3분의 x는 10분의 9가 되겠다. 맞지? 따라서 x는 10분의 27 하고 답이 나와버리겠네요. 범위 안에 있는 수밖에 나왔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야. 시그마 a는 4다. 뭐야? 등비수열이 일반항인데 공비란 뜻이지. 일반항 an이. 그럼 등비급수네. 등비급수가 다에 수렴했네. 첫째 항 줬는데 그럼 1-R분의 첫째 항이 수렴 공식인데 그게 4라는 뜻이네. 따라서 계산하니까 즉 R은 2분의 1 나와 안 나와? 자, 이번에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래. 이제 다 알아냈으니까 AN 제곱은 AN이 누군데? 첫째 항은 2고 공비는 2분의 1에 AR n 빼기 1승이 일반항이야. 그 AN을 제곱을 해서 사용한대.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에 n 빼기 1승 되겠지. 그럼 첫째 항은 1 넣어보면 4로 바뀌었고 공비는 4분의 1로 바뀌었네. 그래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수렴 조건 또 등비급수네. 등비수를 제곱해도 등비급수네. 1-R분의 첫째 항 4. 그래서 계산하니까 4분의 3분의 4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16이란 답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되겠니?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범위를 구하라. 얘가 계속 곱해지네. 이 자체가 공비네. 그러면 결국은 2분의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3 빼고 양변에 2 곱하면 범위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 공비니? R은 1 빼기 x가 계속 곱해지네. 따라서 1 빼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맞지? 양변에 1 빼면 마이너스 x는 0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음수 곱해주면 0 되고 2 되고 그래서 x는 0과 2 사이 이렇게 딱 적으려고 하는데 조심할 거는 앞에 뭔가 곱해져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 적으면 안 되지. x가 뭐일 때 특별히 성립? 0일 때. 0이 없잖아. 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공비만 보면 안 된다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등비급수에 대한 기본 이론이고요. 결국 1-R분의 A로 모든 값을 구할 수 있다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한다. 이거 앞에 곱해진 애가 0일 때는 따로 항상 잘 체크하자.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이제 변형 문제, 순환수 문제와 도형 문제를 이제 풀 거예요. 등비급수 문제는 수능에서 항상 그림 문제로 출제가 계속돼. 아까 전에 시험지 중국에서도 도형 문제, 넓이 구하는 거, 합 구하는 거, 그다음 댐 문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인데 0.2라는 순환소수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소수 첫째 자리도 이고 둘째 자리도 이고 셋째 자리도 이고 그거를 분수로 적으면 10분의 2, 100분의 2, 1000분의 2, 만분의 1 이렇게 가. 알고 보니까 분모가 10씩 즉 곱해지는 즉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급수라는 거지. 무한히 가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이 공비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0분의 2. 그래서 10분의 9분의 10분의 2니까 9분의 2다.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밑에 9를 적고 위에 순환점이 하나 있으니까 답 바로 9분의 2다 이렇게 공식화 시켰잖아, 맞지? 그걸 우리는 등비급수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중학교 때 방법이 더 빨라요. 답만 구할 때는. 그래서 점이 3개면 999분의 ABC. 점이 2개 있고 하면 어떻게 했더라? 세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990을 분모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 ABC를 적은 다음에 앞에 자리 한 자리를 빼줬다 맞지? 얘는 900분의 ABC 빼기 AB 두 자리를 빼줬지. 이게 왜 900이 되고 왜 AB를 왜 빼주는지 기억나니? 어떻게 고쳤는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배웠어. 0.123이라는 수가 있었잖아. 중학교 때 이렇게 또 얘를 x로 놔. 그럼 적으면 0.1 23, 23, 23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분수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순환 마디 부분이 무한히 가니까 이게 무한히 가면 우리가 계산을 못 하거든. 이름을 수거시켜 버릴 거야. 방법은 점 뒤에 순환 마디가 딱 위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1 너는 올라가 양변에 10을 곱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야. 1.2323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거를 수거시키려고 하니까 2323이 있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순환 마디를 하나 더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세트를 두 번째 세트가 밀어내야 돼. 야, 너도 올라가라. 내가 네 자리에 가보자. 그래서 한 번 더 얘를 올리는 거야. 두 개의 숫자를 한 번에 올려야 돼.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1000x는 123.23232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뒷부분이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어.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1000x에서 10x를 뺐으니까 990x가 되고 뒤에 거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123에서 순환점이 없는 요 1을 빼는 요런 계산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x를 구하는 방법이 990분의 123 빼기 1인데 점이 가도 돼. 990 되고 내일 일찍 오세요. 123 빼기 1이라는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지? 이건 이제 중학교 수중에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저 무한히 가는 애를 무한히 가니까 갔다고 보고 없애버리는 거지. 소거시키는 거지. 그걸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분수를 고치는 걸 이해했고 그리고 공식화 시킨 게 가장 빨랐어. 이렇게 푸는 게. 근데 그게 나오는 원리는 이랬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하나 더 뭐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면 풀 수 있는 거 모르겠다. 너 7 더하기 77 더하기 777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 예를 7이 만약에 100개가 있어. 100개가 더하려면 어떻게 더할래? 이게 무슨 수일의 합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더할래? 합을 구하래. 이 등차니? 등비니? 뭐니 도대체? 정체가 그럼? 7, 111.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은 자릿수가 바뀌는 모양이잖아. 자릿수가 바뀌는 모양의 수열은 뭘로 만들어내냐면 1에서 한 자리 올라가면 누구야?
그래서 한 자리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십진법의 수라고 하잖아. 십진법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십진법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10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9를 만들어내면 좋아. 왜냐면 9는 10 빼기 1이지. 99는 100 빼기 1이지. 999는 그럼 10의 3승 빼기 1이지. 전부 다 10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일단 9로 바꾸는 거야. 모든 자리를. 알겠니?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다짜고짜 9로 바꿔버려. 9가 100개 있는 거야. 그 앞에다 누구만 곱하면 되니? 9분의 7만 곱하면 되지. 9를 약분시키면 7 되는 거고 9를 약분시키면 11 곱하기 7은 77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9분의 7에다가 첫 번째 9는 10의 1승 빼기 1이지. 그 다음은 10의 2승 빼기 1이지. 쭉쭉쭉 갑니다. 자 9가 한 개 있으니까 10의 1승 빼기 1이야. 9가 100개 있으니까 10의 100승 빼기 1인 거지.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9분의 7 곱하기 10의 1승부터 10의 100승까지. 맞지?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니까 빼기 100 되겠지. 그래서 등지수를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합공식 써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맞죠? 우리가 수열에서는 이 등비로 만들어서 특이한 이런 경우 자릿수가 바뀌는 경우 9로 만들었다가 여기 앞에 9분의 7을 곱해서 그럼 7이 아니라 5든 1이든 다 구할 수 있니? 앞에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일단 9로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9를 10으로 바꾸면서 풀어내는 거야. 왜? 자릿수가 바뀌는 애는 10의 거듭제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온 김에 한번 뜬금없이 갑자기 저렇게 주면 친구들 갑자기 주면 못 푼다. 왜? 이게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고 맞지? 그래가지고 급수를 구하래. 일반을 구하래. 네. 내일 그 하게 그 채점하고 틀린 거 좀 고쳐와. 이거 고쳐오면 돼. 셀프 채점해.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도형과 등비급수. 도형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도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막 반복되지 않니? 결국 이게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당연히 불규칙하게 줄어드는 걸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을 거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항으로 본다면 줄어드는 비율을 공비라 본다면 등비급수네. 무한히 가네. 그럼 결국은 1-r분의 a 하면 답이네. 그럼 줄어드는 비율과 즉 첫째 항만 알면 되겠다. 맞지?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길이가 예를 들어 4에서부터 반은씩 줄어든다고 볼게. 길이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볼게. 이렇게 무한히 줄어들어. 그 길이를 다 더하래. 그러면 이제 더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이니까 자 첫째 항은 4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급수 맞니? 그럼 이 길이들의 합은 1-r분의 4니까 계산하면 합이 8이 되는 거 나오겠네. 길이의 합을 구했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들었어. 맞지? 그러면 넓이가 얼마야? 16이지. 넓이가 얼마야? 4지. 1이지. 그럼 첫째 항은 누구야? 이번은 넓이 합을 구할 거야. 2번은 넓이 16인 거지. 공비는 누구야? 그렇지. 4분의 1인 거지. 넓이의 비율이니까. 넓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1-4분의 1분의 첫째 항이 되겠네. 됐어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뭘 배웠어? 길이 b가 넓이 b로 바뀌고 부피 b로 바뀔 때 어떻게 된다고? 만약에 1대2면 1대4고 1대8 되는 거지. 즉 단위가 제곱센티미터고 세제곱센티미터니까 맞지? 그럼 우리는 길이 b가 2분의 1이었어? 그럼 굳이 이거를 나중에 지금은 구할 수 있는 쉬운 거지만 그림을 막 희한하게 준다고 해봐. 막 이상한 막 도형을 줘. 막 뭐 부채꼴을 잘라갖고 막 이상한 도형을 줘.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왜? 첫 번째 건 구할 수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넓이를 구하기에는 너무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하니? 길이 b가 어떻게 줄은지 말면 그 길이 b를 뭐 하면 돼?
길이가 반으로 줄었네? 그럼 넓이는 4분의 1이겠구나. 맞지? 그럼 공비를 바로 4분의 1로 사용해버리고 첫 번째 항의 넓이나 부피를 구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즉 길이비를 알면 어차피 넓이든 부피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길이비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되고 세제곱하면 부피비가 되니까 우리는 그걸로 다 구합니다. 두 번째 도형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구하지 길이만 알면 되니까 넓이나 부피를 구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겠니? 지금 이거 내도막했으니까 1이고 1이다. 지금 첫 번째는 넓이가 1이겠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또 어떻게 했니? 또 반의 반이니까 이거 1의 반이니까 이건 얼마야? 또 2분의 1이겠다 맞지? 실제 넓이를 구해보면 얼마야? 4분의 1이겠지. 계속 넓이가 4분의 1씩 줄어드네. 그 넓이비가 바로 보일 때는 그냥 1-R분의 첫장 1 해버리면 넓이가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맞지? 이거를 싹 다 색칠된 거를 다 더하라 했으니까 등비급수가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렇게 구해내면 된다. 순환수수를 분수로 나타내라. 얼마라고? 99분의 51이라고. 근데 어떻게 찾아낸다고? 중학교 때 방법으로 찾아내도 되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때 방법을 연습하는 게 목적이니까 5일 순환하니까 첫 번째 5일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야. 그 다음은 5일은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야. 그 다음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야. 얘를 분수로 적어보면 얘는 100분의 51 얘는 10,000분의 51 얘는 10만 얼마야? 6개니까 100만분의 51 맞지? 공비가 어떻게 증가해? 분모의 0이 두 개씩 증가하니까 공비가 100분의 1이야. 따라서 1-100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00분의 51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그거 본분수 계산해서 답 적으면 답이라고. 얘는 0.628, 28, 28, 28 이래가지. 요거는 제가 웃긴 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 뭔가 안 맞지? 첫째 항이 성립하지 않는 등비수율인 거야. 여기서부터 등비수율인 거잖아. 똑같은 모양은. 그럼 얘는 따로 놔두고 여기서 얘를 첫째 항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공비를 보자는 거지. 왜? 어차피 무한히 가니까. 맞지? 그래서 얘의 경우는 첫 번째 항을 빼놓고 등비급수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또 A1으로 썼다가는 망하는 거지 잘못하면. 왜? 특이한 어떤 순환수수에서 순환마디가 첫 번째 점이나 순환점이 없는 점은 따로 계산해야 되고 순환점이 있는 곳만 등비급수로 계산한다. 그래서 첫째 항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됩니다. 근데 4개는요? 어떤 거? 4개가 순환수수구나. 물었어요. 0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네가 예를 들어봐 2, 3, 5, 2, 3, 5, 5, 1. 1 이게 계속 반복되면 4개가 다 순환수수 4개 순환수수는 점을 4개 찍지 않고 구간 반복을 시킵니다. 양쪽만 점을 찍어요. 점은 항상 2개밖에 안 찍습니다. 최대 한 개일 때는 한 개만 점을 찍는 거고 구간이 반복될 때는 그 구간을 가두어서 점을 찍는 거야. 그럼 이거는 9999분의 2351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분수로 적으면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지. 0.2351 더하기 0.0000 하고 2351 이런 식으로 4자리씩 움직이겠지 계속. 그럼 얘는 하나 둘셋넷 만분의 2351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분의 235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4자리니까 10의 몇 성? 10의 4성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공비가 얘잖아 맞지? 그러면 1-10의 4성분의 1 분의 첫째 항은 즉 만분의 2351 이거 계산한 게 답이겠죠. 응? 그걸 하면 결국 999분의 2351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래서 순환점이 있을 때는 전체가 순환되면 어쨌든 순환되는 부분만 등비급수로 계산하고 순환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분수 계산을 해줘야 된다. 통분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아지겠지 이럴 때는. 되겠니? 밑에 거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고 오세요. 이건 또 시그마랑 연결을 시켜놨네. 소수점 아래 n째 자리 숫자를 n이라 하자. 그러면 n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수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하는 얘기네. 자,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길이가 반으로 줄면서 올라가고 또 반으로 줄면서 올라가고 또 반으로 줄고 올라가고 또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반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되다 보면 어딘가 수렴해야 하네.
할 것 같다라는 거지, 맞지? 그 실제로 계산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실제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가 좌표라는 거는 지금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x, y를 동시에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좌표라는 거는 즉 처음에 어떤 점이 움직일 때 첫 번째 움직인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움직인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n번째 좌표를 뭐라 잡을 수 있겠네? xn, yn 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리고 n이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이 좌표가 수렴한다면 좌표가 멈출 것이고 수렴하지 않는다면 발산하는 식으로 좌표가 표현이 되겠지. 그거를 찾아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그럼 이럴 때는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x좌표는 봐.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지. 근데 뒤로 백했잖아. 여기 딱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좌표는 백을 해서 즉 이 좌표가 x2의 좌표가 되는데 즉 x1의 좌표에서 뒤로 뭔가를 뺐어, 맞지?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좌표로 갈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잖아. 그럼 다시 요 길이의 절반만큼 어떻게 되겠니? 다시 또 더해서 가겠지. 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 수렴값에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지.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x의 좌표를 구할 때는 x만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y가 영향을 주진 않아. 그럼 우리는 스타트 지점이 어디야? OPO는 1이잖아. 자, 근데 이게 특수가 아니니? 그러면 1대2니까 이 높이는 2분의 1일 거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겠네. 그럼 P1의 좌표를 x1으로 본다면 x1의 좌표는 처음에 2분의 루트 3에서 스타트를 하네. 그 다음 뒤로 백합니다, 맞지? 얼마만큼 백하는 거지? 이만큼 백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좌표는 빼기로 바뀌겠지. 자, 이게 계속 누적해서 더해지면서 최종 xn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누가 빼지지?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문제를 보면 OP1은 1이고 P1, P2는 얼마야? 2분의 1로 바뀌었대. 즉 삼각형의 탈범이 1이 2분의 1로 빗변의 길이가 2분의 1로 닮은 삼각형이거든, 둘이. 즉 길이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 길이도 2분의 1로 줄었겠지. 그럼 얘가 2분의 1도 3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여기다 2분의 1 곱한 길이가 되겠네, 결국에는. 근데 뒤로 갔으니까 뺐을 때 좌표가 x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빼기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더하기 8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게 합쳐지면서 최종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뭐니?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겠네.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은 2분의 루트 3. 따라서 계산하면 4분의 얼마니? 4분의 5분의 4분의 2 루트 3이 되나? 뭐가 4분의 5가 2분의 3분의 얼마야? 4분의 5가 됐어 갑자기. 통분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 공모제 1을 곱해주면 2 사라지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루트 3의 답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제 y도 해볼까? 자, y는 어디 출발하니? 2분의 1에 출발하지. y는 자, 올라간 다음에 이 높이에서 또 올라가네. 옆으로 가서 또 올라가네. y는 뒤로 빽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위로, 맞지? 무조건 더하기네요. 자, 공비는 뭐라고? 닮음이니까 반으로 줄고 있다고. 모든 편이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이거의 반이니까 그 다음 또 반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렇게 무한히 갑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2분의 1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1에 수렴하겠네. 결국 xn, yn의 좌표는 3분의 루트 3,1의 이 좌표가 왔다 갔다 멈췄는데 이 좌표가 바로 3분의 루트 3,1에 멈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x, y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3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달팽이 모양으로 또 움직이지. 이것도 할 수 있겠니? 해보세요. 자, x좌표는 어떻게 움직이니? 처음에는 1 갔어. 자, 2로 갈 때는 x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한 칸 건너뛰어서 갑니다. 얘는. 맞죠?
한 칸 건너뛰어서 얘는 첫 번째, 세 번째 좌표로 갈 때 이제 바뀝니다. 짝수일 때는 안 바뀌어요. 또 4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는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한 칸 건너뛰어서 줄어들겠네, 뭔가가. 그럼 웃긴 거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까, 길이가? 여기서 갈 때 1일 때 길이가 반으로 줄고 돌 때마다 반으로 줄어. 그럼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몇 배 차이야? 4분의 1배인 거지, 얘가. 알겠니? 그럼 한마디로 x좌표는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되니? 1,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1 하고, 맞지? 이해되니? 빼기 4분의 1 하고, 또 한 칸 건너뛰어서 다시 또 몇 분의 몇? 더하기 16분의 1을 하겠지. 왜냐면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또 반이니까 8분의 1 거고 얘가 16분의 1이잖아. 그럼 이 좌표는 16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갔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x좌표는. 무한히 가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라고 봐야 되겠지. 즉 중간에 두 번째 좌표는 x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네. 이 좌표가 지금 수렴하잖아. 이래 와 있던 애가. 뒤로 빼겠다고. 이 좌표는 1 빼기 4분의 1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x좌표가. 그 다음 이 좌표가 4분의 3인데 또 한 칸 더 가서 그 다음 꺾을 때 여기서 꺾잖아. 그럼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잖아. 이제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4분의 1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 칸 갈 때는 2분의 1인데 x는 두 칸 가서 바뀌거든. 그러니까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 길이상으로 보면. 그래서 8분의 1 빼겠다가 16분의 1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맞지? 4분의 1 빼겠다가 16분의 1 오른쪽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x좌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리미트 pn이랑 리미트 p의 2n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 리미트가 n이 무한으로 갈 때 p의 n이랑 리미트가 n이 무한으로 갈 때 p의 2n 마이너스. 지금 이 pn이라는 거는 점에 뭐를 말하는 거야? 좌표를 말하는 거지. 그럼 pn은 좌표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pn을 구하는 게 아니지. 엄밀하게 말하면 뭘 구하는 거야? pn의 좌표는 xn, yn이고 내가 구하는 것은 리밋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의 값이 얼마냐? 알파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yn의 값이 베타냐? 그래서 리밋 pn의 값은 결국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지. 나는 이걸 구하는 거야. 좌표를 구하시오잖아. 맞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yn 요거를 구하는 거야. 이게 pn의 값이야. 맞죠? pn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pn 자체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좌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구해서 따로따로 적어야 돼. 알파, 베타 값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누구야? xn의 값만 구한 거야. 얘는. y는 따로 구해야지. y는 또 어떻게 구하니? 어디서 시작하니 y는? 처음에 이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p1의 y1은 높이가 0이지. x축이니까. 맞지? 그럼 y1은 처음에 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길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갈 때는 그때는 안 변해. 항을 굳이 표현하자면 세 번째 항은 높이가 안 변하니까 0인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맞지? 얘가 2분의 1인데 4분의 1인데 8분의 1 내려오는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은. 그 다음 옆으로 갈 때는 또 높이가 안 변하니까 플러스 0이겠지. 그 다음은 또 여기서 올라가겠지. 그럼 더하기 또 얼마가 되겠니? 그러니까 4배씩 증가하잖아. 맞지? 얼마야? 32분의 1이 되겠지. 사실은 이건 0이니까 필요 없잖아. 등비급수니까. 그럼 얘는 첫 장이 2분의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 1 마이너스 r 분의 첫 장을 하면 수렴값이 누군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아까 거랑 같은데 좌표니까 이제 한 칸 건너뛰면서 생기니까 그걸 나열해 보면 누가 공비인지 누가 필요 없는 건지가 보이겠지. 그래서 좌표를 구할 때는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각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해되겠니?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또 봅시다. 이번에는 특수각을 줬고요. 길이를 하나를 딸랑 주고 그 다음에 PP원. PP원은 누구야? 이 길이야. 맞지?
그 다음에 P1, P2는 이 길이야. 이렇게 이 안으로 막 좀 계속 이렇게 직각으로 내리면서 선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계속. 맞지? 그럴 때 이거의 길이를 싹 다 합치면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특수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응용해서 특수각 B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해서 길이를 이 길이는 뭔지 알잖아 이미. 30도가 1일 때 B배는 2니까 1이잖아 맞지? 이 길이는 뭐 필요한가 모르겠다.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두 번째 거는 P1, P2니까. 그럼 얘가 30도니까 60도잖아. 그럼 얘는 요게 이게 지금 30도의 변이고 얘가 60도의 변이니까 얘와 30도의 변이 2분의 1이니까 거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인 거 알겠니? 이거 한 개씩 구해보면서 규칙을 따라가 보면 되겠지.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면 얘가 90도니까 지금 여기가 30도겠지. 그럼 1대 2니까 이거는 4분의 루트 3일 거고 그리고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네 얘는. 지금 뭐로 움직이고 있네 수열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씩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게 길이가 다 더해지는 게 본비가 바로 보여 안 보여? 첫 장도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의 합은 그냥 공식 바로 쓰면 되는 거 아니니? 1 마이너스 R분의 첫 장은 1. 그래서 분모문제 2를 곱하면 2 빼기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시켜주면 밑에는 4 빼기 3이니까 1이니까 위에 거 그냥 계산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길이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모르면 쭉 따라가면서 길이를 적어보면 돼. 날 해보면 돼. 자, 풀어줄 테니까 한번 네 힘으로 다시 풀어봐. 둘레의 길이가 4인 삼각형 A1이 있다. 이 둘레가 4야. 근데 중점을 이어서 만들었어. 그럼 생각해봐. 중점 연결 정리는 뭐지? 이 밑변의 길이가 A라면 이거는 2분의 1A 되는 거 아니니? 얘가 B라면 얘는 2분의 1B 되는 거 아니니? 얘가 C라면 얘는 2분의 1C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 두 번째 삼각형은 모든 길이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2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삼각형 모든 둘레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A1부터 시작해서. 자, A1이 제일 바깥에 있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이 4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안에 거를 A1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잘 봐야 돼. A1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4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더한답니다. 반식주로 들었으니까 결국 둘레 자체가 본비가 2분의 1로 움직이는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럼 본비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등비급수 맞니 안 맞니? 수렴 구간 안에 있다 맞지?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딱 하니까 넓이 길이의 합은 8이다 라고 바로 나왔나? 나오는 거지. 결국 첫째 항과 본비만 구하면 다 되네.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에 내접하는 즉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있고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대요. 그 삼각형을 A1이라고 한대요. 정삼각형 A1에 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시스템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컴퓨터가?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또 A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대요. 그때 삼각형 AN의 넓이를 스몰 n이라 할 때 그 넓이의 합을 무한히 더하라. 그럼 첫째 항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첫째 넓이는 A1을 구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니까 위에서 내리면 정삼각형은 이게 무게중심 내심의 있으면 일치하잖아. 그럼 이 길이가 1이라면 이 길이는 2분의 1 아니니? 왜? 무게중심은 2대 1이니까. 그럼 높이가 2분의 3이네.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높이 공식 뭐였더라? 2분의 루트 3A 아니니? 그게 2분의 3이라고. 그럼 A는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니? 물론 피타고라스 원리를 써서 천천히 구해도 됩니다.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푸는 거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첫 번째 넓이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나왔지. 그럼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루트 3이 첫 번째 넓이 a1인 거야. 됐지? 또 우리는 뭐만 필요해? 공비만 필요해. 맞지? 공비가 필요하다고. 그럼 이 두 번째 넓이를 구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까지 또 언제 들어가나 싶어서 좀 고민이 되지. 맞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큰 원이 파란 원으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큰 정삼각형이 노란 정삼각형으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같을까 안 같을까? 축소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 큰 원의 반지름이 1인 걸 알고 있었잖아. 맞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서 작은 원의 이 반지름을 하나 알면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비가 나와 안 나와? 그 비를 제곱을 하면 넓이 비가 나와 안 나와? 그거를 공비로 사용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저 안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고 제일 바깥의 원의 반지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정도까지만 계산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딱 필요한 것만 찾아내자는 거지. 깊이 들어가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니까 더.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이렇게 가서 그지 피타고라스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반지름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전에 이 그림을 가지고 하자. 그림을 그리기 좀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게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런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결국은 뭐만 알면 된다? 이 안에 있는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뭐 요거를 알든 뭐 위에 거를 알든 뭐 이쪽 거를 알든 관계없고 뭐든지 한 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수순을 쭉 다 내린 것도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봤고 요 길이는 이거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인 거잖아. 이거 2분의 1 바로 나왔어 안 나왔어? 바로 뭐 피타고라스 할 것도 없잖아. 근데 1인데 바로 2분의 1이 작은 눈에 반지름인 게 보여 안 보여? 그럼 곱하기 2분의 1이 길이 b야. 우리는 넓이를 합치는 거야. 그럼 길이 b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뭘로 사용해야 되니 얘를? 제곱해서 사용해야지 넓이 b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아까 첫 번째 건 얼마였어? 아까 넓이 아까 얼마 나왔지? 2분의 루트 3 a인데 a가 루트 3이었으니까 2분의 3이 나왔다 왔지? S1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겠네. 4를 곱해주니까 얼마니? 3분의 계산하면 얼마니? 6 나오나? 4분의 3 3분의 9 얘는 4를 곱했으니까 2, 3은 6이니까 약분돼서 2네 그냥.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와버리겠네요. 응? 계산 뭐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지? A1을 잘못 구했네? A1이 뭐 잘못 구해줬어? 한 변이 아까 얼마 했어? 루트 3 아니었니? 그러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4분의 3 루트 3이네. 맞지? 이게 S1이고 공비는 4분의 1이고 분모자에 얼마를 곱해? 4를 곱해주면 밑에는 얼마? 3분의 9 얘는 3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 과정을 다 거칠 필요 없다고. 뭐만 필요해? 첫째 넓이 구하고 공비만 알아내면 된다고. 공비를 알려면 길이 b가 반으로 줄었구나. 일자리가 반지름인데 이게 2분의 1이구나. 이 안에 반지름 2분의 1이구나. 맞죠? 그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오래 구하지 않습니다. 또 가자. 여기까지가 1이지 1. 큰 원의 반지름이야. 그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알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얼마니? 얘가 1이면 2니까 여기서까지는 루트 2 아니니? 그럼 이 루트 2가 바로 이 원의 지름 아니니? 이 길이 같잖아 두 개.
B까지 맞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이거는 루트 2라고. 맞지? 그러면 반지름이 1인데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네. 공비가 2분의 루트 2네. 공비라는 것은 길이 B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등비곱수로. 그럼 공비는 바로 나왔네. 뭘 사용하면 되니? 요거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나는 1 빼기 R분의 뭐만? 첫째 항만 구하면 되네. 첫째 항은 누구? 지금 어떤 모양이 계속 반복되니? 이 무슨 조선시대 상평등부처럼 이 끝에 있는 요 할골 4개만 반복되네. 그럼 결국은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제곱 파이에서 맞지? 요 길이 아까 전에 얼마라고? 루트 2라고. 그러면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정사각형 넓이는 2가 되겠지. 이게 첫째 항이네요. 이 옆에 있는 요거 4개 다 더한 거.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2 곱하기 파이 빼기 답은 2파이 빼기 4가 되겠네요. 이해되니? 이제 그림 문제는 복잡해 보이는데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대신에 넓이니까 넓이의 공비를 찾아야 되는 거지. 길이 B라면 길이 B를 구해서 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도형에서 그 한 단계 바로 위에 있는 도형으로 바뀌는 거를 찾는 게 가장 길이를 빨리 구합니다. 사각형에서 사각형 찾으려면 어떻니?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한참 계산해야 돼. 제일 바깥에 거에서 한 단계 들어간 도형 원에서 원을 찾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지. 도형 문제를 풀 때는요. 되겠니? 그 다음 x 위에 점이 있답니다. x1, x2, x3 xn에서 xn 빼기를 이거를 밑변의 길이 xn 빼기 xn 플러스 1을 보니까 이게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네. 그래서 x2에서 x를 뺀 거, 여기서 뺀 거, 요거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도 얘는 좀 크고 얘는 자꾸 바뀌네 계속.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밑변의 길이 fxn은 높이.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넓이를 구하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지. 어떻게 바뀌는 걸 보면 되지. 첫 번째 넓이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밑변이 얼마? 3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즉 x좌표를 넣었는데 참고 x좌표가 누구야? x1과 x2 중에서 번호가 빠른 애가 높이가 되네. 맞죠? 그래서 번호가 빠른 애니까 일단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높이잖아. 높이 맞지? 이게 첫 번째 넓이고요. 자, 두 번째 넓이는 여기서 이걸 빼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9분의 6 빼기 9분의 4니까 9분의 2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넣으면 되지? 요거를 넣고 제곱하면 되지. 이해되겠지? 맞지? 3개 정도는 안 해보자고. 공비가 보이는 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 거는 1, 3분의 2, 9분의 4. 3분의 20 증가된다. 맞지? 그럼 얼마겠니? 27분의 8이겠지. 그러면 27분의 12에서 8을 뺐으니까 27분의 4가 되겠지.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넣고 제곱한 거니까 9분의 4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일단 3분의 1인데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곱해졌니? 81이 됐으니까 27이 분모에 곱해졌고 1인데 얘는 8이 됐으니까 27분의 8이 곱해졌네. 맞죠? 그럼 이렇게 갈 때도 그게 성립하는가 보자고. 9의 제곱은 이게 그대로 있잖아. 그럼 27 곱해진 거 맞니? 맞고 16 곱하기 4니까 64잖아. 그럼 88, 64 맞니? 그럼 똑같은 애가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지? 즉 우리가
어떤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는 등비급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구하라는 문제 자체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좀 이상해 보이지만 나열해보는 거야. 그럼 공비 나왔고 첫째 항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그냥 바로 1 빼기 R분의 첫째 항 딱 하고 계산하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온다 맞지? 괜히 겁먹을 거 없습니다. 등비급수는 그거야.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등비급수인지 파악이 되었다면. 응? 가끔씩 이제 좀 약간 돌발 변수가 있어. 막 더해지는데 1항은 성립 안 하고 2항부터 등비급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항을 2개만 딱 찾으면 안 돼. 한 3개 정도는 찾아놔야 돼. 왜냐면 이 1항이 이거는 처음에 제시된 거는 성립 안 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거 등비급수 구한 거에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따로 더해야 돼. 그래서 이 공비가 이게 2개가 달라. 그럼 2개가 다르면 뒤에 하나 더 구해서 아, D항부터 등비급수구나. 요거를 등비급수 계산을 하고 얘는 따로 더해야지. 약간 돌발 변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을 2개 딱 구하고 바로 공비 2분의 1구나 하고 했다가는 다 낚이게 돼. 평가원에서도 알거든. 너네가 딱 2개 구해서 바로 그냥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나 첫 번째 항에 성립 안 하는 등비급수를 줘버려. 그러면 바로 2개 구하고 계산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니? 다 그냥 틀리는 거지. 응? 자, 등비급수 문제를 아까 전에 1번 문제 보면 댐에서 물을 방출하는 문제가 있었어. 맞지? 프린트에서. 지금 공장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또 수거하고 수거한 거를 또 재활용해서 또 생산하고 또 수거하고 즉 반복하면서 점점 재활용해서 한 번 버리고 버릴 게 아니라 계속 그 같은 거를 계속 다시 재활용해서 쓰다 보면 더 효율이 좋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즉 얼마나 더 많은 양을 쓰느냐. 지금 댐에 물을 방출하는 것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반출할 때 어떤 톤에 그 댐에 있는 물의 양을 증발될 양이 어쩌냐 그걸 묻는 건데 근데 이런 모든 문제가 그냥 뭐라고? 등비급수라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첫째 항과 공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식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것만 찾아내면 그냥 1-R분의 A만 쓰면 답인 거지. 맞죠? 그래서 구조를 보자. 캔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생산량의 75%가 수거된대. 그 중에 80%가 재활용이 된대. 이 알루미늄 공장에서 캔 10톤으로 이런 과정을 이제 처음 공장을 이제 시작해서 운영을 할 거래.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 10톤 가지고 도대체 몇 톤치를 생산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맞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수거해서 또 생산하고 하니까 10톤 가지고 도대체 몇 톤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과정을 적어봐. 처음에 10톤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팔았어 이제. 그리고 수거를 딱 했더니 몇 프로가 수거가 됐어? 75%가 수거가 됐어. 그럼 10톤에 75%니까 이게 수거된 거를 적어볼게. 수거된 얼마야? 10톤 곱하기 75%니까 100분의 75가 되겠죠. 이게 수거된 거야. 근데 수거된 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재활용되는 거야. 이거 다가 아니라 이게 수거된 거고 80%만 재활용된대. 그러면 재활용되는 거는 여기다 또 얼마를 곱해야 돼? 100분의 80을 또 곱해야 돼. 결국은 어떤 생산된 알루미늄이 있으면 수거는 이만큼 되고 재활용은 이만큼 되니까 결국 10,000분의 75 곱하기 80만큼만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맞지? 생산된 양에 10,000분의 75 곱하기 80만큼만 재활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초기 양을 A0로 해볼게. 이게 첫 번째 재활용품이 A1인 거야. 초기 양을 가지고 만들어낸 첫 번째 재활용품이야. 그 다음에 얘를 또 공급을 한 다음에 싹 다 풀어서 팔았어. 그것도 수거를 했어. 그럼 여기다 또 얼마 곱해지는 거야? 또 A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 곱해지는 거야? 10,000분의 75 곱하기 80이 곱해지는 거라고. 맞지? 결국 누가 공비야? 얘가 공비인 거지. 누가 첫째 항이야? 10톤이 첫째 항인 거지. 맞죠?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1 마이너스
만분의 맞지? 75 곱하기 80 분의 첫 장은 얼마? 10. 이 분모 문제 얼마를 곱해? 만을 곱하면 되지 뭐. 응? 75랑 80 곱하면 얼만데? 80 곱하면 6천. 6천이야? 5000, 5840, 400이고 700, 78, 56 6천이네. 그러면 6천을 뺐으니까 만 빼기 6천이니까 얼마야? 4천분의 위에는 얼마? 10 곱하기 만인 거잖아. 맞지? 그럼 4천이니까 이거 얼마야? 10만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4천이니까 0 4개 약분시켜. 1, 10, 100, 1000 만이니까 0 4개 0 3개 약분시키면 되겠지. 4분의 100이니까 25 나오네. 10톤을 가지고 150%의 효율을 얻을 수 있겠네. 10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25톤만큼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답이 지금 다르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댔지 항상. 초기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문제에서 말했니? (10톤으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고 할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무게, 그러니까 처음 알루미늄 캔 말고 재활용되는 알루미늄의 총무게, 초기값을 빼라는 얘기야. 초기값은 재활용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톤으로 시작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만 구하라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처음 것까지 다 구해버리면 지금 문제에서 재활용을 거친 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기값은 10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즉 아까 전에 A0를 초기값으로 A1으로 보는 게 아니라 A1을 첫 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장을 이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 아까 전에 만분의 6천이 5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음 거였고 이게 A1인 거야. 맞지? A0를 지금 빼고 요거부터 지금 계산을 해서 재활용된 순수한 재활용된 알루미늄의 무게를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값 10은 처음부터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시작했고 재활용된 게 아니잖아. 걔는. 재활용된 거라는 거는 처음 거는 빼고 구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답을 25에서 10을 빼고 15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10을 넘어요? 어? 어떻게 10을 넘어요? 재활용하는. 무한 반복하니까. 무한급수라는 게 뭐야? 너 0으로 보이는 거 더하면 만들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긴 한데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재활용을. 그래서 재활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재활용하자고 하는 거야. 재활용을 잘하면요. 초기에 제시된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효율이 몇 프로야? 효율이 75%가 수가 되고 80%가 그래서 결국은 뭐 5분의 3, 즉 60%가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즉 60%를 만들었어. 그 다음 또 60%를 만들어. 또 60%를 만들어. 계속 이렇게 60%가 만들어지다 보면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그 합이 어떻게 되니? 처음 제시된 10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맞지? 물론 이게 80%라면 더 많이 두 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계속 줄어들면 소멸되긴 소멸돼. 그 양이 근데 꽤 효율이 좋으면 재활용할 때 양이 많이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PET병이나 이런 재활용을 이제 하는 이유는 진짜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몇 배로 쓸 수 있잖아. 한 번 쓰고 그냥 버려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이런 재활용을 하는 거를 무한급수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생활 문제니까요. 되겠니? 자, 밑에 추에 대한 문제나 브레이크 문제 다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체크하면서 첫 장과 공비를 계속 찾아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응? 자, 이거는 쉽게 느껴지는 문제인데 이거 이제 풀어보고 해야 될 거 많습니다. 자, 수능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줄게. 이거랑 프린트해 준 거 하나만 풀어줄게. 기출을 해서 오래 걸리면 안 돼. 인식하고 바로 풀어냅니다. 근데 기출에서 이제 일반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제와 차이는 책에 있는 거는 필수 유형이잖아. 첫 장 딱 나오고 공비 나오고
1-R분의 A 하면 답 나오잖아, 맞지? 방법은 똑같아. 단지 기출에서는 뭐가 첫째 항을 찾기가 어떻니? 살짝 어렵게. 왜냐하면 때로는 닮음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고, 때로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야 될 때도 있고, 조금은 내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 이 넓이, 이 넓이를 찾아야 돼. 이게 S1이야. 첫째 항이야. 넓이의 첫째 항. 이 넓이 찾아야 돼. 이 넓이 찾아야 돼.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이 머릿속에 구조가 짜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을 건데, 저거를? 응? 삼각형이죠. 빼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이렇게 차는 거지. 잘라갖고, 맞지? 삼각형에서 부채꼴 빼고,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당연히.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장을 찾는다는 그 구조를 네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곰비를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길이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게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확대가 됐다, 맞지? 이 확대된 거에서 안으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네, 맞지? 곰비는 쉬워, 보니까. 왜 쉽냐면, OAO는 얼마래? 4래. OBO는 4루트 3이래. 보니까 또 특수각이네. 맞죠? 이거 각 딱 보니까 이게 60도네, 60도 맞지? 이게 30도고. 자, 이게 60도면 지금 이거랑 이거랑 반지름 아니니?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한 변이 4루트 3인데 이 변으로 바뀐 거 아니니? 선생님이 말했잖아. 변만 보면 된다고. 이 변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 아니니? 그럼 결국은 4루트 3이 4로 바뀌었네. 맞지? 얼마가 됐니? 곱하기 즉 루트 3분의 1이 된 거지. 됐어요? 4루트 3이 4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색칠에 얻은 그림을 알투로 하자 뭐다? 넓인 거지. 이걸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곰비는 뭘로 사용한다? 3분의 1로 사용한다. 이제 준비물 끝났지? 뭐만 구하면 돼? S1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S1 구하자. 어떻게 구할까? 이 길이 얼마지? 전체 길이는? 8이지. 근데 이거 60도라며. 각도도 다 찍어봐. 이거 정삼각형 아니니? 그럼 이것도 4네. 이것도 4고 이것도 4고 맞지? 그래서 요거 두 변과 낀 각이 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맞지? 이거 이제 배웠던 넓이 공식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60도니까 얘는 30도니까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따라서 위에 것부터 구하자. 1번부터 구하자. 1번부터. 이건 2번이라고 할게. 즉 S1은 1번 더하기 2번. 자, 1번은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요거 딱 4네? 8이니까 맞지? A, B, 사인 30도는 2분의 1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고 없애주니까 4루트 3이네. 즉 여기서 누구를 빼야 돼? 빼기 요거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곱하기 30도니까 12분의 1이지. 그래서 이걸 뺀 거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계산하니까 4루트 3 마이너스 얼마니? 3분의 4파이 되나? 이게 1번이네요. 자, 2번 구하자. 2번은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4의 제곱 맞지? 빼기 부채꼴 넓이 파이 r제곱 16파이 곱하기 60도니까 6분의 1 됐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4루트 3 마이너스 얘도 얼마니? 3분의 8파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지. 부채꼴을 비해서 거꾸로 빼야지. 거꾸로 빼야지. 부채꼴을 비해서 삼각형을 빼야 되잖아. 3분의 8 빼기 4분의 루트 3 맞지? 4루트 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사라지네. 그러면 3분의 8파이 빼기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4파이. 이게 S1이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R 분의 3분의 4파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니? 3분의 2분의 3분의 4파이. 딱 두 배네. 답은 2파이가 되겠네요. 이해되겠니? 첫째 항과 공 B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프린트 꺼내가지고요. 프린트 꺼내가지고 하나 구해봅시다. 9번. 뭐 비슷하잖아? 맞지? 구해보자. 실전 이제 기출됐던 문제 풀면서 네가 한번 부딪혀보자고. 한번 풀어봅니다. 넉넉하게 시간은 한 5분 정도 줄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비율이 안 나와. 비율이 안 나온다고? 네. 첫 번째 S1을 찾았어? 구할 수 있는데 응. 비율이 왜 저기 있어가지고. 일단 뭐가 첫 번째 연결된 거 같니? 중학교 과정 중에서 닮으면 연결됐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그때 몇이다? 그거 알고 있지 이미? 네.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3. 3이라고요. 옆에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놓아야 돼 안 놓아야 돼? 3K, 2K로 놓아야 되겠지? 요 길이 구할 수 있니? 얼마 나왔니? 5분의 6루트선. 길이가 5분의 6루트선 나왔니? 응. 뭐 일단 나왔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삼합비를 이용해서 넓이 공식을 구했지. 두 개 넓이 합이 전체 넓이랑 같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요 길이 구했니? 구하려다가 비율 보는데 요 길이 구하는데 왜 비율이 필요하니? 왜냐면 비율을 모르는 그것만 구해서. 아니지. 코사인 법칙 쓰면 나오지. 하나, 둘, 셋 각도 알잖아. 코사인 법칙.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네. 있죠. 선분 B1, D1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구할 수 있는데 네. 비율을 모르니까 비율 구하는 것만 생각하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은 비율을 어디 비율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뀐 그거 네가 원하는 게 지금 어느 길이를 원해서 구해서 비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야? R1에서 R2로 바뀔 때이 원이라는 거. 원이랑 원의 비율을 구한다고? 그걸 저기 써가지고 그런 문제를 못 푸니까 그 생각을. 지금 이거는 원에서 원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니? 지금 이거는 제일 처음에 스타트 때 지점이 어떤 길이를 준 거니? 전체 길이를 준 거지. 맞지? 그럼 길이를 줬으니까 제가 뭐냐면 제일 바깥의 길이에서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길이를 구하는 거랬잖아.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이 길이를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응? 그러면 요 길이를 원하는 게 목적 아니니? 이게 비율이잖아. 3대 얼마? 맞지? 이 길이를 안다는 거는 요 밑에 길이를 알아도 되니? 맞죠? 이 길이를 아는 게 목적이야. 이거를 구하면 비율이 나와. 원은 지금 관계없어 이 문제에서는. 왜 그런지 이해됩니까? 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 거야. 맞지? 원은 관계없어요. 물론 원을 알아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이 길이를 줬다는 거는 각을 알고 있고 변의 길이를 둘 다 알고 있고 낀 각을 알고 있어. 뭘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1-L분의 바로 구하는 문제라면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닮은비를 써서 몇 대 몇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삼각형에서의 이게 넓이, 즉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이 가운데 길이 구할 수 있는 삼각비에서 넓이 공식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써야 돼.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친구들이. 하나라도 못 떠올리면 흐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 흐름을 이제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나왔다, 뭐를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흐름이 그래도 조금 예측이 돼. 즉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알고 각도 알아.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야. 그럼 이 길이 구하면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맞지? 3대2니까 이 길이 나오면 옆에 길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 3대2가 2가 나오면 옆에 길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 3대2가 2가 나오면 옆에 길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 3대2가 2가 나오면 옆에 길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목표가 뭐라고 했어?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 목표는 어떻게 알아낼 건데 저거. 중학교 도형이 하나 더 사용됩니다. 중학교 도형. 닮음에 의해서 할선에 대한 길이 공식 있어 없어? 짧게 길게 곱한 거는 짧게 길게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 이 길이 구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전체 길이는 요거 x로 넣으면 3 곱하기 x x 나왔나? 그러면 이 위에 길이 나왔나?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닮았는지 나왔나? 이 삼각형 둘이. 그럼 몇 대 몇 비율 나왔잖아. 이해됐니? 비율 나왔으니까 이제 뭐만 찾으면 돼? S1 찾으면 돼. S1. S1이 누구야? 요놈이지. 네 생각에 이놈 찾기가 쉽겠니 안 쉽겠니? 아니죠. 요거는 찾으려면 원의 반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찾기가 또 원의 반지를까지 들어가야 돼. 이거 또 어떻게 찾아내지 원의 반지를 갑자기 또 의도를 읽어야지. 이 각이 지금 같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원주각 아니니?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활골을 만들면 이거랑 이거랑 넓이 어떨까? 잘라서 붙여 넣어버려야지. 그럼 나는 ABD 삼각형은 이변 알고 이변 알고 낀각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니? AB2D1 삼각형도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낀각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니? 빼면 S1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비율 나왔고 S1 나왔습니다. 1-R분의 S1 하면 답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처럼 한 번에 바로 탁 나오는 그런 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 문제를 여러 번 꼬아버리잖아. 킬러 유형, 준킬러 유형이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몇 가지를 묻고 있는 거야. 삼각비를 이용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AD1을 구해야 되고 닮은 비에서 몇 대 몇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할선의 성질 짧게 길게 곱한 거는 짧게 길게 곱한 거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닮음을 이용해서 몇 대 몇 길이 비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또 원주각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30도면 60도로서 얘도 원의 중심으로 데리고 가면 60도로서 부채꼴이 같아. 따라서 활골의 길이는 같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 붙여넣어야 되는 거야. 원을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제 의도는 일단 삼각형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풀면서 네가 눈에 익혀야 보이는 거야. 그게 잘. 알겠니? 그래서 한 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떠올릴 수 있게 뭘까?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또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고민을 해야 돼.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좀 더 잘 보이고 시간도 확 줄어들어. 그게 이제 되었다면 눈치가 보이는 친구들 어떻게 하겠는데 많이 풀어봤으니까 각이 같네? 이거 뭐 같겠네. 바로 갖다 옮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구하면 되겠네. 근데 요거 길이니까 요거 닮은 비니까 이 길이 이거 뭐 길이 이 가운데 거는 이거 같다고 돼 있으니까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거 넓이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이용해서 맨날 구했던 거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주었으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된 게 3이었단 말이지. 그럼 각도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아 요거는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요거 구하면 나는 목표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요걸 어떻게 데리고 갈까? 이거는 할선이거든. 그럼 전체 곱하기 밑에 거 밑에 거 구하면 이거 위에 거 알 수 있겠네. 근데 이거는 이거 길이 아니까 이거 곱하기 요거 요 길이 구했으니까 비율도 아니까 3대2 요 길이 아니까 요거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찾아내고 비율 구하고 S1 구해서 구해버리는 거라고. 집에서 풀이 과정 적어서 고쳐 완료해 보세요. 알겠지? 10문제 준 거 다 풀어놓은 거 숙제예요. 응? 그래서 앞으로 저기 배운 단원에 대한 심화 문제는 월요일날 수업 진행할 때 이렇게 풀이 계속 할 거고요. 줄 거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이제 다양한 실제 문제를 뭐 수능도 1등급 받아야 되잖아. 학교 내신도 잘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학교 기출로 내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이라고 결국 수능 완성이든 그 학교 기출에 가입이든 그래서 기출 문제로 계속 돌게요. 문제 풀이할 때는요. 응? 갈 길이 멀다.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빡세게 산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숙제 제발 다 해와야 돼. 오늘처럼 안 해오는 일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모르는 거는 쌤한테
질문할 것들 혹시 있으면 카톡에서 미리 찍어 보내. 왜냐면 선생님도 미리 한번 좀 어려운 문제면 한번 검토하고 또 유사 문제도 복구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래서 찍어 보낸 거는 풀이를 해줄게요. 그게 아니면 다음 시간에 풀이 해주는 걸로. 그래서 미리 질문할 건 찍어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카드 안 주셨어? 결제하셔야 되는데. 그 월요일에 가지고 월요일 날?